지금 상황에서 동강님이 생각하시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작일 수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좋았던 놈들이 앞으로 몇 년 더 좋을 거다가 사실 제일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런 섹터는 안녕하세요. 저기요 55만 유튜버님. 진짜 이거 왜 보는 거야? 보지 마세요 진짜. 아 보지 말라니요. 지금 시청자가 몇 명인데. 최근에 무슨 알고리즘을 탔는지 더 보는 거 같아. 장 좋으니까. 네 코스피 거의 3천이잖아 그쵸. 찍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나 좀 치는데? 나 퇴사해도 되겠는데? 주식 너무 쉬워서 이제 이걸로 밥 먹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고민 얼마나 많이 할까. 보통 상승장 때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시기가 몰라. 난 이제 주식 시작하자마자 되게 어쨌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번 케이스여서 네네. 그런 오만함이 20대 극 초반에 있었단 말이야. 21, 2살 돈 버는 거 너무 쉽다. 회사 왜 다님? 세상이 막 내 거 같고 그러고 이제 시장한테 그 오만함을 오케이 작년 번 거 다 가져와.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많고 하이닉스도 신고가 근처로 알고 있는데 맞아. 동강님 투자하실 때 보통 밑에서 잡기보다는 52주 신고가 혹은 뭐 가는 애들 이런 애들 잡으시잖아요. 그치. 그럴 때 보면은 어쨌든 가격이 위치가 높은 쪽인데 그럴 때 잡을 때 안 불안하세요? 옛날에 내가 현대위아,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전체로 PBR 1 미만의 주식을 투자해 본 적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투자 실패하면서 느낀 게 싸지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 현대위아나 이제 그런 것들도 디젤 엔진의 전기차화 되는 과정에 나는 그걸 산 거였고 근데 그게 되게 앞단이었어. 네네.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의 온라인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아주 큰 맥락의 변환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서 사양산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부동산 가치만 청산해도 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높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이게 주가가 이렇게 싸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받았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매출 꺾이고 이익이 적자전환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밸류에이션 기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싸다고 주워서 받는 것들은 조금 타이밍 잡기도 애매하고 시간 대비 이익이 너무 불확실하다. 그때 이후로는 차라리 가는 말에 올라타자. 펀더멘탈이 턴어라운드 하거나 조금 더 좋아지거나 성장 산업 안에 엮여 있거나 예를 들면은 작년에 조선 뭐 한 1, 2년 전에 방산 뭐 원전 그런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타이밍에 사는 거지. 그 아래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뭐 바닥을 다져야 되는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되고 이전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디테일들이 있어. 근데 그게 물론 내 입장에서는 나는 잘 맞는 것 같아. 내 취향이랑. 옛날에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제일 크게 성공했던 내용이 에코프로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확실히 양극재 안에서는 국내에서 최고의 주식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는 게 보였고 시장의 크기가 어쨌든 10년 동안 우상향하는 매우 큰 시장이었고 타이밍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팔았어. 투자 아이디어가 조금 더 숙성되기 전에 먼저 사면서 모으고 있었는데 튀어버리니까 이 비중을 확대할 타이밍도 놓치고 그걸 계속 홀딩할 힘도 너무 약하고 그 홀딩할 힘을 키우려면 전기차 그리고 양극재, 뭐 음극재, 분리막에 대한 확신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실물을 내가 보기 되게 어려우니까 공장을 찾아가서 그걸 만져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드는데 과연 이 산업이 계속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가면서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쉽지 않더라고. 그러면은 에코프로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동강님이 매도하고 나서도 한참 갔고 조선도 작년에 수익을 꽤나 많이 실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때가 또 다른 시작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치. 조선도 원래 사실 우리 과거 유튜브 보면은 2, 3년 전에 찍었던 내용이 있어. 네. 같은 말이야. 네. 근데 그거의 이제 시작점이 작년이었던 거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온 순간이 작년이라고 판단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미인 거야지. 사실 전주 증상, 전주 현상은 그 이전에도 있었더라. 근데 그로부터 에코프로는 한 7년 뒤에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조선도 그 영상을 찍고 나서 한 3, 4년
10년 더 걸린 뒤에서야 이 사이클이 온 거지. 실제 매출로 잡히고 이익이 확대되고 현중, 삼중, 한조 다 막 유중하면서 어쨌든 어려운 시기 버텨내고 작년 기준으로 많이 이제 상황이 좋아졌는데 그게 생각보다 숙성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걸 안 겪기 위해서 이제 나는 신고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대신 짧게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동강님이 생각하시는, 보통 대중이 생각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작일 수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좋았던 놈들이 앞으로 몇 년 더 좋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런 섹터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 나는 꽤 좋은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가장 베스트 플레이는 아닌 것 같다. 가장 베스트 플레이는 기존 뭐 에너지, 인프라 쪽, 그리고 최근에 국내는 이제 화장품, 미용 의료, 방산, 조선, 기존 주도주들 있잖아. 네네. 그냥 이런 쪽들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는 거?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사람마다 취향인데 나는 이 정도 섹터 안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우려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취향 차이가 있다. 사실 내 전략은 전체 계좌가 100이라 그러면은 50 정도 안에서 주식 안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거고, 50은 지금 비트코인으로 셋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증가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비트코인한테 나쁜 방향은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실히 해소된다 그러면 비트코인한테 더 좋은 방향성으로 해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방어되는 선택지가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연초부터 비트 위주로만 셋업을 한 거고, 최근에 신고가 갔잖아. 근데도 나는 계속 사고 있는 거잖아. 주식을 팔아서라도 지금 계속 사고 있는 이유는 결국 시간의 문제지 방향성은 정해졌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방향성을 정했고 그거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자산군으로 나는 비트코인을 선택한 거고,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 내 입장에서는 기대이익이 클 수 있는, 비트코인이 현재 뭐 1억 5천, 1억 6천 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뭐 3억 가고 4억 가고 이게 안 그려질 수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조금 시기화를 두고 기다려보자, 지켜보자라고 생각하는 쪽에 있는 거고, 아직은 소수 의견이지. 그 타이밍이 온다 그러면 나는 꽤 많은 돈을 벌 거고,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모른다. 6년 7년 뒤가 될 수 있어. 에코프로를 16년도에 샀던 것처럼, 혹은 이제 조선 섹터를 3, 4년 전에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안 가거든. 좋은 주식은 이 과정이 있어.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내렸다가, 그러니까 내 수익이 100%였다가 20%까지 다시 내려, 그러고 한 120%까지 다시 올라, 그리고 40%까지 다 내려. 이 시간이 얼마일지 몰라. 이게 정말 고통이거든. 근데 이 대각선 축을 두고 보면은 사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 네. 다만 이 큰 드로우다운을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이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깨지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시장을 완전히 떠날 만큼 금액을 잃으면 안 된다. 네. 결국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 네, 그쵸. 결국 이 이야기이기 때문이거든. 시장 결국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게 당연한 거야. 모든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다. 이렇게 선 그어보면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다만 힘든 건 내 마음뿐이다. 흔들리는 거는 내 마음뿐이다, 이런 말 있잖아. 네, 많이 힘들죠. 근데 이거 당연한 건데, 사실 이걸 버티는 게 사실상 뭐 트레이딩이고 투자고 그런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앞으로 상승장, 그리고 상승장이 끝나고 나서의 또 흔들리는 과정,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지금 시장 코스피 3천 근처인데 이거 모르는 거다. 여기가 고점일지. 근데 나는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싶어. 끽해봐야 지금 4월부터 2개월 동안 뭐 한 20% 올랐나? 네, 그 정도. 이제 3천이잖아. 네. 근데 나는 지수의 상단으로 시장의 과열을 아직 예단하고 싶진 않다. 시중 융자가 증가하고 있고 공인 예탁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막 그렇게 갑자기 팔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빼고는 아직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이 좀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무겁게 하는 힘을 기르는 기회로 삼으면 좀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2차전지 주주들 외에는 대부분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정유주, 뭐 이런 전통 섹터들 빼고는 금융주까지 데리고 갈 정도니까. 그렇죠. 기존 주도주들은 지금 성장성을 기반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네. 거고, 금융주들이야 뭐 10몇 년 동안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근데 주가는 과거보다 더 싸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잖아. 네, 맞아요. 근데 금융주가 오는 사이클은 정책적인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나 변화가 일어날 기대감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성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긴 저평가의 릴레이팅을 하면서 지수를 부양하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쪽 한 축, 저평가 한 축, 계속 이 시속 게임이 일어날 텐데, 그 게임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이번 상승장을 시장 전반에 바라본다 그러면 뭐
뭐 트레이딩 하시든 인베스트 하시든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호흡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금융주 한 축을 크게 묶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시장 전반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쪽의 섹터가 금융주 쪽, 이쪽은 성장주 쪽. 그 축을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시속 게임을 좀 하는 게 수급이 움직인다 그러면 좀 그렇게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 과거에는 뭐 2차전지 가면은 반도체 내리고 반도체 가면 2차전지 내렸듯이 이번 상승장에는 크게 두 방향으로 갈라져 있다. 저평가 릴레이팅 이쪽이 있고 성장주 쪽 자금 흐름이 있고 그렇게 시장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찾아와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